야, 정아야, 너 기껏 나가서 생선 대가리나 치고 있냐? 하. 노량진 수산시장 한복판.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재벌 회장이 전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네가 원하던 게 이거야? 진짜 맞아? 꼴랑 이거? 하하하. 옆에 서 있던 젊은 애인이 명품 옷깃을 여미며 짜증을 냈죠. 오빠 봤으니까 빨리 가자. 저 여자한테서 비린내나. 옷에 냄새 배겠어. 이거 비싼 거란 말이야. 혜정아, 너도 이 꼴 나고 싶지 않으면 오빠한테 잘해라.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여자는 생선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니들 대가리도 이 생선 대가리 마냥 날려줄까? 나 바쁘니까 꺼져. 니들이 이것들보다 더 고약한 냄새나. 그때 재벌 회장의 시선이 벽에 걸린 현수막에 닿았습니다. 정화수산 태양유통그룹 공식 납품업체. 비웃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전처의 회사가 자기 회사에 납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주저앉게 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5시 경매장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와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시장 골목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양정아가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광어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앞치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정화수산이라는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죠. 옆 좌판에서 생선을 다듬던 박말순이 양정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아야, 어제 들어온 우럭 봤어? 상태가 기가 막혀. 횟집 납품용으로 먼저 빼둬. 양정아가 상자를 내려놓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메모해 둘게요. 양정아가 연필로 수첩에 빠르게 뭔가를 적었습니다. 박말순이 칼을 내려놓고 양정아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굳은 살이 박인 손등 위로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 좀 봐. 처음 왔을 때는 생선 만지지도 못하더니 이제 완전 시장 사람 다 됐네. 양정아가 손등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년이면 뭐든 익숙해지죠. 가게 뒤편 창고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안고 나온 김순덕이 딸의 옆에 섰습니다. 71의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굽히지 않고 박스를 척척 옮기는 모습이 여전했죠. 정아야, 아침은 먹었어? 엄마,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경매 끝나고 정리해야 돼요. 김순덕이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과 푸석해진 피부가 눈에 들어왔죠. 밥도 안 먹고 일하면 쓰러져. 내가 북엇국 끓여놨으니까 나중에 꼭 먹어. 양정아가 어머니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네, 엄마. 꼭 먹을게요. 김순덕이 다시 창고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양정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2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밤이 떠올랐죠. 20년을 함께 산 남편 이정철의 얼굴은 끝까지 무표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숙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집 딸이 어디서 재벌 행세야. 처음부터 안 맞았어. 양정아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에 든 수첩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죠.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 생각하자. 그날 밤 양정아는 강남 고급 아파트를 나와 어머니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뒤편 3평짜리 창고 쪽방에서
첫 밤을 보냈죠. 새벽 4시에 울리는 경매장 알람 소리에 잠이 깼고 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눅눅한 습기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양정아가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빈속을 움켜쥐고 바닥에 쪼그려 앉았죠. 그때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엇국 그릇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아야, 이거 먹어. 속 풀어야지. 양정아가 국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엄마, 울지 마. 다 지나가. 엄마가 여기 있잖아. 김순덕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양정아가 국그릇을 붙잡은 채 한참을 울었죠. 처음 몇 달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손님 응대조차 서툴러서 단골들에게 핀잔을 들었죠. 아니, 광어 손질도 못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양정아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생선 손질하다 손을 베어 붕대를 감은 채로 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양정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밤마다 어머니가 30년간 쌓아온 거래처 명단을 정리하고 납품 장부를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배송 루트를 그리며 개선안을 구상했죠. 6개월 후 양정아는 정화수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어머니의 단골 횟집 7곳을 시작으로 직접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죠.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장 박재호가 양정화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화 씨, 이거 대단하네. 우리 시장 상인들 공동 배송 시스템 만드는 거 정화 씨가 총괄해봐. 양정화가 놀란 표정으로 박재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경험이. 박재호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경험은 하면서 쌓는 거야. 순덕 씨 딸이면 믿을 수 있어. 박재호는 김순덕과 30년 지기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 마음을 품었지만 끝내 고백하지 못했죠. 그 마음을 담아 김순덕의 딸을 조카처럼 챙기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화수산은 전국 횟집 약 50곳과 직접 거래를 시작했고 연매출 20억 원을 달성했죠. 김포에 200평 규모의 냉동 창고를 임대해 물류 거점도 확보했습니다. 양정아가 새로 채용한 직원 5명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봐요. 그중 31살의 한동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다 망하셨거든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꼭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양정아가 한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같은 시기 서울 강남의 태양유통그룹 본사 회의실 신선식품사업부 팀장 최영진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형마트 납품업체를 재선정해야 합니다. 여기 정화수산이라는 업체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회장 이정철이 서류를 대충 넘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말고. 최영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철은 수십 개의 납품업체 명단에서 양정화라는 이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죠. 2주 후 태양유통 담당자가 양정화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대형마트 22개 지점에 납품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양정화가 계약서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말 큰 기회네요. 양정화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정화수산의 수산물이 태양유통 산하 22개 대형마트에 입점했고
연매출은 50억 원을 돌파했죠. 직원 수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강남 펜트하우스. 이정철이 소파에 기대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10살 연하의 애인 강혜정이 앉아 있었죠. 자기야, 오늘 미용실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어. 이정철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뭔데? 강혜정이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전처 있잖아. 노량진 시장에서 생선 장사해서 꽤 잘 된다던데. 구경이나 가볼까? 이정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해? 부엌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여자가. 강혜정이 이정철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궁금하잖아. 내일 아침에 잠깐 가보자. 응? 이정철이 한숨을 쉬며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보고 오자. 다음 날 오전 10시.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강혜정이 선글라스를 쓴 채 먼저 차에서 내렸죠. 자기야, 빨리 와. 구경하자. 이정철이 마지못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양복 차림에 구두를 신은 그의 모습이 시장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강혜정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왜 이렇게 많아? 냄새도 심하고. 이정철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보고 나가자. 여기 오래 있기 싫어. 두 사람이 시장 골목을 지나는 동안 좌판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명품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낯선 방문객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죠. 박말순이 옆가게 주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생선 사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 구경 온 건가? 이정철이 무심코 시장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죠. 벽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수산 마이너스 태양유통그룹 공식 납품업체. 이정철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현수막을 뚫어지게 응시했죠. 뭐야 이게? 강혜정이 이정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정철이 대답 없이 현수막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전처의 회사라는 사실을 이 순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자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죠. 강혜정이 현수막의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죠. 어머, 당신 회사에 납품해? 전처분 사업 꽤 잘 되셨네. 이정철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닥쳐. 그때 정화수산 직원 한동수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불이 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양정화에게 말했죠. 사장님,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현수막 보면서 서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양정화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군데? 잘 모르겠는데요. 양복 입은 남자랑 선글라스 낀 여자요. 양정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양정화의 눈과 이정철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죠. 시장 골목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정화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죠.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이정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가 내 회사에 납품하고 있었어? 양정화가 앞치마에 묻은 물기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회사인 줄 몰랐어. 계약은 담당자끼리 한 거니까. 이정철이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몰랐다고? 태양유통이 내 회사인 걸 모를 리가 없잖아.
양정아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에 관심이나 있었어? 서류에 내 이름 석자도 못 봤잖아. 이정철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주먹만 움켜쥐었죠. 강혜정이 양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끝을 찡긋하며 비웃음을 흘렸죠. 어머, 생선 비린내가 여기까지 나네. 아, 여기서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혜정에게 쏠렸습니다. 박말순이 팔짱을 끼며 강혜정을 노려봤죠. 아가씨, 입 조심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강혜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그때 박재호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정철 앞에 딱 버티고 서며 말했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손님 아니시면 나가주시죠. 이정철이 박재호를 무시하고 양정아를 노려봤습니다. 알았어. 두고 봐. 이정철이 강혜정의 손목을 잡아 끌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구두굽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며 비틀거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박말순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저 사람이 누구야?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그래? 양정아가 이정철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신경 쓸 것 없어요. 박재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양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아 씨, 괜찮아? 저 사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던데. 양정아가 앞치마 끈을 다시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일하러 갈게요. 양정아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박재호가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이정철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 권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죠. 권 실장, 정화수산. 당장 계약 해지해. 위약금 10억 줘도 좋으니까 오늘 안에 끊어. 수화기 너머로 권태호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대체 납품업체를 확보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립니다. 갑자기 계약을 끊으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 여자 얼굴 보기 싫다고. 이정철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운전대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죠. 강혜정이 조수석에서 손톱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화났어? 전처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정도가 아니야. 내 밑에서 돈 버는 꼴은 못 봐. 강혜정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같은 시각 양정아가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여러분, 조만간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한동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 사람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양정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한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일 후 태양유통법무팀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양정아가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겠습니다. 양정아가 서랍에서 원본 계약서를 꺼내 찬찬히 읽었습니다. 계약 기간 2년 중 1년 3개월이 남은 상황. 일방적인 해지는 분명 계약 위반이었죠. 한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법적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양정아가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기업하고 법적으로 싸우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 사이에 회사 평판이 나빠지면 더 큰 손해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양정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위약금 받고 다른 거래처를 찾아요. 우리 실력이면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강남 펜트하우스. 강혜정이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맘카페 글쓰기 창이 떠 있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노량진 정화수산 생선에서 기생충 나옴. 절대 사지 마세요. 강혜정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기생충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죠. 전처분, 이제 시작이야. 강혜정이 올린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3일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겼죠. 댓글창에는 분노와 불매 선언이 쏟아졌습니다. 헉, 진짜요? 저도 거기서 산 적 있는데. 당장 불매합니다. 애들 먹이는 건데 어떡해요. 위생관리 엉망이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정화의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동수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죠. 사장님, 또 취소해요. 오늘만 32건째입니다. 양정화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빨간색 취소 표시가 줄줄이 떠 있었죠.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양정화가 직접 수화기를 들었죠. 네, 정화수산입니다. 양 사장님, 나 해운대 쪽 단골 횟집 사장이에요. 미안한데 당분간 납품 좀 중단해 주세요. 양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건 거짓이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 손님들이 인터넷 보고 항의를 하니까 미안해요. 상황 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요. 뚜뚜뚜. 양정화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눈을 감았죠. 한동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상해서 그 게시글 추적해봤어요. 양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한동수가 프린트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작성자 IP가 서울 강남구예요.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정철 회장이 사는 아파트 단지랑 일치해요. 양정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 여자구나. 한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양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검사 요청해요. 우리 제품에 문제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받아야 해요. 한동수가 수첩을 꺼내 적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할게요. 일주일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정화 대표님,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주는 더 걸립니다. 양정화가 수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더 빨리는 안 될까요? 지금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이보다 빠르게는 어렵습니다. 양정화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2주. 그 시간 동안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매출은 전월 대비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거래처 횟집 7곳이 납품 중단을 통보해 왔죠. 자금 압박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양정화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힘을 줬죠.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 급여를 2주만 늦게 드려도 될까요?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죠.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죄송하지만 다른 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애가 셋인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해서요.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양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해해요. 어쩔 수 없죠. 10명이던 직원 중 3명이 그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남은 7명의 직원과 함께 양정화는 김포 창고에서 밤샘 포장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3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던 양정화의 손이 멈췄죠. 창고 문이 열리며 김순덕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김밥 도시락과 커피를 들고 있었죠. 정화야, 이것 좀 먹어. 양정화가 장갑을 벗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여긴 왜 왔어요? 김순덕이 직원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 다들 먹어요. 한동수가 김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순덕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양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정화야, 30년 전에 나도 이랬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 울었지. 근데 버텼어? 버티니까 되더라. 양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넌 내 딸이야. 못 이겨낼 게 없어. 양정화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며칠 후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오명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명수가 나야. 황정자. 오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자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너 며느리였던 양정화 씨 알지? 요즘 큰 고생을 하고 있다더라. 오명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뭔 일인데? 내 아들 여자 있잖아. 강혜정이라고. 그 여자가 인터넷에 거짓 글을 올려서 난리가 났대. 소문이 쫙 퍼졌어. 오명숙이 찻잔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 한 모금 마셨죠. 그래서 황정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강혜정이라는 여자, 예전에 사기 전과가 있다더라. 오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뭐라고? 진짜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몇 년 전에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적 있대. 오명숙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죠. 정자야, 그거 확실해? 확실해. 원하면 자료 구해줄까? 오명숙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죠. 구해줘. 내가 볼게. 며칠 후 오명숙은 황정자에게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강혜정의 과거 사기 전과 기록이 담겨 있었죠. 오명숙이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입술이 일그러졌죠. 이런 여자를 집에 들였어. 오명숙은 오랜 고민 끝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죠. 여보세요? 양정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했죠. 나야. 시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오명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간 며느리를 구박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정화야,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겠니? 다음 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양정화와 오명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많이 못되게 굴었다. 양정화가 아무 말 없이 오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생선장수 딸이라고, 우리 집안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구박했지. 오명숙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양정화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양정화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확인하고 눈이 커졌죠. 이건 그 여자 강혜정이 사기 전과가 있어.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적 있더라. 양정아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오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아야.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양정아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명숙이 고개를 들어 양정아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20년간 쌓인 벽에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유통그룹 본사 비서실 22살의 이준혁이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죠. 준혁 씨, 이거 회장실로 가져다 줘요. 권태호 비서실장이 서류 파일을 건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받았죠.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들어와.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철이 창가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래, 정화수산 거래처들 다 연락했어? 좋아. 계속 압박해. 준혁의 귀가 번뜩였습니다. 정화수산. 어머니 회사 이름이었죠. 준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서류 가져왔습니다. 이정철이 손을 내저으며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며칠 후 준혁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는 아무도 없었죠. 권태호 실장이 급히 외출하면서 회장 전용 금고 열쇠를 책상 위에 두고 간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열쇠 쪽으로 움직였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죠. 며칠 전 통화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걸 준혁은 알았습니다. 준혁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금고 앞으로 다가갔죠.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파일들과 USB 하나가 있었죠. 준혁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혁이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죠. 비자금 내역, 해외 계좌 송금 기록, 세금 관련 문서.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죠.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200억 원이 넘었죠. 탈세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수산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 10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배임 기록까지. 준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짓을. 준혁이 USB를 뺐습니다.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다 멈췄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를 고발하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무너지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USB 내용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했죠. 퇴근 후 준혁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화수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양정아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준혁아? 여긴 웬일이야? 준혁이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 내밀었죠. 엄마, 아빠가 한 짓이 여기 다 있어. 양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회사 비자금 내역이야. 200억이 넘어. 탈세 증거도 있고
엄마 회사 계약 해지할 때 위약금을 회사 돈으로 처리한 것도 있어. 양정아가 외장하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준혁아, 이걸 어떻게 해? 아빠 금고에서 찾았어. 엄마 미안해. 나도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양정아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이건 내 아버지를 고발하는 거야. 괜찮겠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건 다 아빠 때문이야. 양정아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죠. 다음 날 양정아는 세무사 정원식을 찾아갔습니다. 외장하드를 건네며 말했죠. 선생님, 이 자료 좀 분석해 주세요. 정원식이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양 대표님, 이건 심각합니다. 비자금 규모가 200억 원이 넘고 탈세액만 50억 원은 됩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 10억 원은 회사 자금으로 처리했으니 배임이에요. 양정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검찰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아마 구속까지 갈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대표님,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양정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양정아는 경제부 기자 송민호를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였죠. 송 기자님, 이 자료를 봐주세요. 송민호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양 대표님, 이거 사실이에요? 태양유통그룹 비자금이 200억? 양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송민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특종감이에요. 취재 좀 해봐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단, 제가 기자회견 날짜를 정하면 그때 보도해 주세요. 송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면 취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양정아가 단상 앞에 섰죠.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화수산 대표 양정화입니다. 오늘 태양유통그룹의 비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태양유통그룹 이정철 회장은 비자금 200억 원을 조성하고 5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또한 정화수산과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 10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해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양정아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그날 저녁 뉴스, 태양유통그룹 비리 의혹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태양유통그룹 이정철 회장이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50억 원을 탈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태양유통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이정철이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이게 어떻게... 강혜정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이정철이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강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떻게 저 자료가 금고에 있던 건데? 이정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었죠. 준혁이 그놈이야. 비서실에서 일하니까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어. 이정철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이준혁? 네가 그랬어? 네가 아버지를 팔아먹은 거야? 수화기 너머로 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엄마를 망가뜨리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를 키운 건 엄마예요. 아버지는 골프나 치러 다녔잖아요. 뚝.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정철이 휴대폰을 벽에 내동댕이 쳤죠.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태양유통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향했죠. 권태호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장 좀 보여주시죠.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권태호가 영장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죠. 들어가십시오. 수사관들이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철이 창가에 서 있었죠.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 역력했죠. 이정철 회장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정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 힘이 없었죠. 알겠소. 수사관들이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철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날 오후 강남 펜트하우스. 강혜정이 허겁지겁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이정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혜정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디 가려고? 강혜정이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나갈 거야. 당신 일에 엮이기 싫어. 이정철이 강혜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지금 나 버리고 가겠다고? 네가 인터넷에 글 올린 것도 문제될 수 있어. 같이 있어야지. 강혜정이 이정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걱정이나 해. 강혜정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정철이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죠. 일주일 후 이정철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비자금 조성 200억 원, 탈세 50억 원, 배임 10억 원. 태양유통그룹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직무정지를 결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이사 12명 중 11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회장직 직무정지 및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정철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애인도 아들도. 한편 노량진 수산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양정화가 직원들 앞에서 공식 인증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품에서 기생충이나 위생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어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동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끝났어요. 양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어서야지. 검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를 끊었던 횟집들에서 연락이 왔죠. 양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은데요. 정화수산 제품이 문제없다는 거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도 다시 납품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주문도 하루 50건 이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양정화가 남아있던 7명의 직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번 달 급여랑 별도로 위로금 100만 원씩 드릴게요. 직원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괜찮아요. 회사 자금 사정도 안 좋은데. 양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야. 꼭 받아줘요. 한동수가 양정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준혁 씨한테 연락 왔어요. 정식으로 입사하고 싶대요. 양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가? 다음 날 준혁이 정화수산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죠. 엄마,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양정아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여기는 대기업이 아니야. 힘들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하고 싶어. 처음부터 배울게. 양정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대신 특별 대우 없어. 창고 정리부터 시작해.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알았어. 준혁은 그날부터 창고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나르고 생선을 분류하고 배송 트럭에 짐을 실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상자를 잘못 들어 바닥에 쏟기도 하고 생선 종류를 헷갈리기도 했죠. 박말순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들이라며? 이것도 못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한동수가 준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다 보면 늘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어느새 창고 일에 익숙해졌죠. 대학에서 배운 물류관리 지식을 적용해 배송 루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루트 좀 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바꾸면 시간이랑 기름값 아낄 수 있어. 양정아가 준혁이 그린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오, 그러네. 이거 좋은데? 준혁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켜며 말했습니다. 배송 루트 최적화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어. 시범 운영해 볼까? 양정아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래, 해보자. 3개월 후 준혁의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운영비가 약 15% 절감되었죠. 한동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대단하다. 이거 완전 효자 프로그램이네. 준혁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처음엔 오류투성이었거든요. 양정아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자랑스럽다. 정화수산 창립 2주년. 직원 15명이 노량진 시장 근처 식당에 모였습니다. 조촐한 기념 모임이었죠. 박재호와 김순덕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박재호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2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 대단해. 양정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김순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화 정말 잘했어. 박재호가 김순덕 옆자리에 앉아 넌지시 말했습니다. 순덕 씨, 딸 참 잘 키웠어. 내가 30년 전에 고백했으면 정화가 내 딸이었을 텐데. 김순덕이 손으로 박재호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 영감이 술 마시더니 헛소리를 하네.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죠. 그 무렵 법원 앞 이정철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이정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이정철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죠. 2주 후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정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합니다. 이정철이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정철이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정화수산 창립 3주년. 회사는 직원 2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연매출 80억 원을 달성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죠. 양정화가 사무실에서 거래처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네, 정화수산입니다. 양 대표님, 해운대수산 김병호입니다. 통화 가능하십니까? 양정화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김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 회사와 업무 제휴를 하고 싶어서요. 부산 마이너스 서울 간 공동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주일 후 양정화와 김병호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에 합의했죠. 준혁이 회의에 배석해 물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님, 이 루트로 하면 배송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습니다. 김병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양 대표님, 아드님이 정말 유능하시네요. 양정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준혁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정화가 어머니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김순덕이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은 내가 저녁 살게요. 뭐 먹고 싶어요? 김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멍했죠. 응? 뭐라고? 양정화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녁이요. 뭐 먹고 싶으세요? 김순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녁아, 저녁? 뭐든 괜찮아. 양정화가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다음 날 아침, 양정화가 시장에 도착하자 박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정화야, 너희 엄마 괜찮아? 양정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고모? 무슨 일 있어요? 박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까 손님한테 거스름돈을 2번이나 잘못 줬어. 그리고 단골 김 사장 이름도 갑자기 까먹더라고. 양정화가 어머니 가게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김순덕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김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왜? 양정화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고모가 아까 거스름돈 잘못 줬다고 하던데요. 김순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깜빡한 거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양정화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예전보다 마른 것 같았죠. 며칠 후, 양정화가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양정화 씨 보호자 맞으십니까? 김순덕 씨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희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양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갈게요. 양정화가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김순덕이 의자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엄마. 양정화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순덕이 딸을 올려다봤죠. 정화야? 여긴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양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길을 잃으셨대요. 집에 가는 길을 모르셨대요. 김순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30년 다닌 길인데. 양정화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날 밤 양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죠. 노인 건망증 증상.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알츠하이머 증상, 기억력 감퇴. 양정아가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익숙한 길을 잃는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양정아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상이 어머니와 일치했죠. 다음 날 아침, 양정아가 김순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가봐요. 김순덕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병원은 무슨, 나 아픈 데 없어. 엄마,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요. 제발이요. 김순덕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양정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알았어. 네가 그렇게 걱정하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양정아가 김순덕을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영 교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김순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딸이 괜히 걱정을 해서요. 박진영 교수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김순덕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양정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박진영 교수가 양정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MRI랑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해서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양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 양정아는 어머니 곁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회사 업무는 준혁과 한동수에게 더 많이 맡겼죠. 준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양정아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김순덕은 딸의 걱정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나 때문에 일 못하면 어떡해. 나 괜찮다니까. 양정아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회사는 그 다음이에요. 김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2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정아가 김순덕을 모시고 진료실로 들어갔죠. 박진영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어머니, 그리고 보호자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양정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양정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죠. 치치매요? 박진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재활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김순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정아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순덕은 오히려 덤덤한 표정이었죠.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던 양정아가 멈춰 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죠. 김순덕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양정아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했죠. 울지 마. 내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 양정아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아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돼. 양정아가 어머니의 등을 꽉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죠. 김순덕의 치매 진단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정아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죠. 매일 오전에는 어머니의 병원 방문과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동행했습니다. 오후에야 출근에 밀린 업무를 처리했죠. 약물 치료 덕분에 김순덕의 증상은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일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김순덕이 양정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학교 안 가? 양정아가 멈칫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졸업한 지 30년 넘었어요. 김순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또 헷갈렸네. 양정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웃음을 지어 보였죠.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하면 돼요. 정화수산의 일상 업무는 준혁과 한동수가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해운대 수산과의 협력 물량도 순조롭게 증가했죠. 준혁이 상무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부산 지역 매출을 전년 대비 40% 성장시킨 공로였죠. 한동수도 영업이사로 승진해 전국거래처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아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동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인데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회사 걱정 마세요. 저랑 동수 형이 잘할게요. 어느 날 오후, 양정화의 휴대폰으로 해운대수산 김병호 대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양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부산 지역 배송 중 일부 물량에서 온도 관리 문제로 클레임이 발생했어요. 양정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물류 파트너사 냉동 차량 한 대가 고장난 상태로 배송을 강행했대요. 거래처 세 곳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양정화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대응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양정화가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아, 부산 쪽 클레임 건 들었지? 네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줘. 준혁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늘 저녁 KTX로 내려갈게요. 준혁이 부산에 도착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물류 파트너사 창고를 직접 방문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냉동 차량이 고장났으면 출발하면 안 되죠. 파트너사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송 일정에 쫓기다 보니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거래 못해요. 준혁은 직접 냉동 차량 2대를 임대해 배송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이틀 밤을 새우며 일했죠. 클레임이 발생한 거래처에는 양정화가 직접 사과 전화를 돌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관리 소홀이었어요.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드리고 다음 납품 물량은 10% 할인해 드릴게요. 거래처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양 대표님이 직접 전화 주시니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2주간의 집중적인 대응 끝에 클레임 문제가 수습되었습니다. 오히려 양정화의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에 감동한 거래처들이 물량을 늘려주었죠. 김병호 대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양 대표님, 이번 일 처리하시는 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물량 맡겨도 되겠네요. 양정화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강혜정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허위 게시글 작성에 대한 죄였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혜정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강혜정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강혜정 씨, 한 말씀 해주세요. 강혜정이 얼굴을 가리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과거 사기 전과까지 언론에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죠. 며칠 후 오명숙이 손자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준혁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내 외할머니는 좀 어떠시니? 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명숙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죠. 그래, 그렇구나. 통화를 마친 오명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죠. 며칠 후 양정화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오명숙이었죠. 순덕 씨 몸조리 잘하시길.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양정화가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20년간 구박만 받았던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죠. 양정화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저녁, 박재호가 김순덕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호떡 봉지를 들고 있었죠. 순덕 씨, 이거 맛있대서 사왔어. 김순덕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맨날 와? 갈 데가 없어? 박재호가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 김순덕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죠. 맛은 있네. 박재호가 김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덕 씨, 내가 30년 전에 고백할 걸 그랬어. 김순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영감이 또 그 소리야. 술도 안 마셨으면서. 박재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술 안 마셔도 할 말은 할 수 있어. 순덕 씨, 앞으로 내가 옆에 있을게. 김순덕이 호떡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박재호의 눈을 바라봤죠. 영감, 진심이야? 박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이 나이에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김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감추려는 듯 했죠. 알았어. 맘대로 해. 양정화가 가게 뒤편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정화수산 창립 4년 차. 회사는 전국 5개 지역에 소규모 물류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연매출 120억 원을 돌파하며 중견기업 규모로 성장했죠. 양정화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시장의 자랑, 우리가 키운 사장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축제 때마다 대표 연사로 초청받았죠. 박말순이 양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네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처음 왔을 때는 생선 만지지도 못하더니. 양정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모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다 고모 덕분이에요. 박말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다 내 실력이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양정화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년 전 이혼하고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가 떠올랐죠. 비린내와 습기에 구역질하던 날. 손님 응대도 못해서 핀잔 듣던 날. 생선 손질하다 손을 베어 붕대를 감고 일하던 날. 양정화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죠. 여기까지 왔네. 정화수산 창립 5년 차. 회사는 전국 5개 지역에 정식 물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직원 수 35명, 연매출 150억 원을 달성했죠. 양정화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정화수산입니다. 양정화 대표님이시죠? 중소기업 중앙회의입니다. 올해의 여성 CEO 시상식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양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요? 네, 정화수산의 성장 스토리가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립니다. 양정화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수가 다가와 물었죠.
사장님, 무슨 전화였어요? 표정이 이상하시네요. 양정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의 여성 CEO 후보래. 나를. 한동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소식이 퍼지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들떴습니다. 박재호가 상인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죠. 정화 씨가 시상식에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응원 현수막이라도 만들자고. 박말순이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좋아. 내가 글씨 쓸게. 뭐라고 쓸까?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구를 정했습니다. 노량진의 자랑, 양정화 대표님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시장 입구에 걸렸습니다. 양정화가 출근하다가 현수막을 보고 멈춰섰죠. 이게 뭐야? 박말순이 다가와 양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우리가 만든 거야. 마음에 들어? 양정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모 여러분, 박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상식 날 우리도 갈 거야. 응원하러. 양정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시상식 당일, 양정화가 어머니 김순덕의 손을 잡고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 도착했습니다. 박재호가 정장을 차려입고 두 사람을 수행했죠. 김순덕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양정화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상 받는 날이에요. 엄마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상 받는 거구나. 홀 안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단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죠. 정화야, 여기야. 양정화가 상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한동수와 준혁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올해의 여성 CEO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양정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정화수산 양정화 대표님입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량진 상인들이 일어서서 손뼉을 쳤죠. 정화야, 축하해. 양정화가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죠. 감사합니다. 양정화가 잠시 숨을 고르며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상인들의 얼굴이 보였죠. 48세에 이혼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생선 장사를 한다고 손가락질했죠. 나이 먹고 뭘 하겠냐고 곧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양정화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셨고 아들이 있었고 시장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양정화가 객석의 김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호가 옆에서 김순덕의 손을 잡아주었죠. 양정화가 다시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방해해도 꿋꿋하게 버티면 반드시 자신의 꿈과 가족의 희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량진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정화야, 최고야. 양정화가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김순덕이 딸의 손을 꽉 잡았죠. 잘했어, 우리 딸.
양정화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양정화가 김순덕, 박재호, 준혁, 한동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장 근처 단골 식당이었죠. 박재호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양정화 대표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박재호가 김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순덕 씨, 오늘딸 자랑스럽지? 김순덕이 양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이야. 준혁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연설하는 거 보고 울 뻔했어요. 양정화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어. 고마워, 준혁아. 한동수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양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이 더 열심히 해봐요. 며칠 후, 양정화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야, 나야. 양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정철이었죠. 무슨 일이야? 이정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잠깐 볼 수 있을까? 양정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다음 날 저녁, 한강변 공원의 벤치에서 양정화와 이정철이 마주 앉았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죠. 이정철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늘어 있었죠. 이정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많이 잘못했어. 양정화가 아무 말 없이 이정철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리고 이혼 후에도 네가 시장에서 다시 일어서는 걸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 이정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싶더라. 네가 그렇게 힘들게 성공하는 동안 나는 망하기만 했으니까. 양정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뭐해? 이정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식품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51세에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더라. 양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나도 48세에 시장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정철이 양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죠. 정화야, 네가 한 일 정말 대단해. 솔직히 존경스러워. 양정화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죠.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아. 양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정철이 양정화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정화야. 양정화가 멈췄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양정화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원망 안 해. 잘 살아. 양정화가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2년 후 정화수사는 전국 5개 지역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직원 50명,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하며 중견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양정화는 5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오전에는 어머니 김순덕의 치료와 재활을 동행하고 오후에 출근하는 일과를 유지했죠. 김순덕의 치매 증상은 약물 치료와 가족의 돌봄 덕분에 크게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에는 시장에 나와 옛 단골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죠.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양정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양정화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준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연희랑 결혼하려고요. 허락해 주실 거죠? 양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당연하지. 좋은 사람 만났으면 됐지. 양정아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축하해, 준혁아. 결혼 소식을 들은 오명숙이 양정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아야, 준혁이 결혼한다며? 네, 어머니. 내년 봄에 할 것 같아요. 오명숙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손자 결혼 선물로 금반지 2개 보낼게. 내 성이야. 양정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식 때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오명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준혁과 서연이의 결혼식 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박재호가 주례없는 결혼식에서 짧은 축사를 맡았죠. 이 청년은 내가 조카처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회사를 키우고 할머니를 모시고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박재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연희 씨,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명숙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금반지 2개와 함께 축하 화환을 보내왔죠. 이정철도 조용히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양정아와 잠시 마주쳤을 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죠. 축하해, 준혁이 결혼. 고마워. 잘 지내? 응, 그럭저럭. 결혼식이 끝난 후 양정아가 어머니 김순덕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순덕이 물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내가 무슨 날이었더라? 양정아가 슬픔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결혼한 날이야.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우리 준혁이 장가 갔구나. 잘 됐네. 양정아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김순덕이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양정아가 어머니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7년 전 이혼하고 시장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비린내에 구역질하던 날, 손님한테 핀잔 듣던 날, 손 베어가며 일하던 날. 양정아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7년의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김순덕이 졸음이 오는지 눈을 감았습니다. 양정아가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죠. 노을빛이 방 안가득 물들었습니다. 양정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생선장수 딸이라고 20년간 무시당했던 여자. 이혼 후 3평짜리 창고 쪽방에서 다시 시작한 여자. 그 여자가 전 남편의 회사를 뒤흔들고 자신만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양정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막히면 돌아갔고, 무너지면 다시 쌓았습니다. 전 남편 이정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며느리를 구박했던 시어머니 오명숙도 마지막에는 손을 내밀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48세든 58세든 68세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